문재인, 조국, 정청래, 김어준 연합군의 이재명이 딱 포위된 형국이다. 이 표현이 아마 지금 상황에서 가장 적합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지금 어제 그 정청래가 전격적으로 발표를 한 조국당과의 그 합당 추진, 이 후폭풍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예사롭지 않습니다. 오늘 그러니까는 정청래가 당 대표 최고위원이고 최고위원들이 있죠. 그 최고위원들 중에서 세 사람, 이재명 쪽의 세 사람, 이현주, 황명선, 강덕구 이 세 사람이 오늘 최고위원회를 보이콧하고 별도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청래와 같이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최고위원 세 사람이 별도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 정청래를 향해서 조국당하고 전격적으로 이제 합당을 하려고 하는 정청래를 향해서 공식 사과하라. 독선적인 당 운영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한다.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정청래식의 독단은 이제 끝나야 한다. 물러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청래가 독단적으로 당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끝내야 된다. 물러나라. 본인들이 이재명이 독단적으로 완전히 제왕적으로 할 때는 같이 거기서 뭐 했는데 어쨌든 지금 자기를 잡아내서 지금 싸우는 거죠. 정청래 독단을 끝내라. 합당 제안을 언제 누구랑 어디까지 어떻게 논의했는지 당원들에게 진상을 공개하라. 자기들은 몰랐다는 겁니다. 왜 조국한테만 먼저 설명을 해주고 본인들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발표하기 20분 전에 통보를 했느냐.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이 세 사람은 최고위원들조차 모르는 사이에 합당 논의가 진행됐다는 점, 그 절차와 과정의 비민주성을 문제 삼는 것이다. 우리는 어제 오전 9시 30분 최고위원회 회의 전까지 합당 제안 사실을 전혀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지 못했다. 그리고 조국당 지도부는 미리 알고 있었는데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아예 발표 20분 전에 통보만 받고 언론 통해서 알았다. 이게 말이 되느냐? 당대당 통합을 하는데 이게 도대체 이 정청래가 뭘 시도를 하는 것이냐? 당을 완전히 장악을 하기 위해서 친명계를 몰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게 들어있죠. 핵심은 자 이겁니다. 이재명이 이제 패싱을 당했다. 이재명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집권당하고 이렇게 당청 관계를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래야지 당이 자기를 보호해주고, 이 사법 리스크도 막아주고, 막 법 고쳐가지고, 이 재판도 안 열리도록 해주고, 막 이렇게 하도록 이재명은 바라고 있는데, 그 당이 이재명은 패싱해버리고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 조국당을 또 끌어들면, 조국하고 합당을 하면 문재인 세력이 들어오죠. 자, 그래서 이게 이재명으로서는 아마 지금 노발대발 할 겁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완전히 패싱 당한 데 대해서. 노발대발 할 수밖에 없죠. 자기는 이 당을 자기가 다 만들어놨다고, 새로 만들어놨다고 자기가 당 일극체제로 하고 했는데, 이 자기가 그때 필요에 의해서 이 보답을 하느라고, 대선에 이제 후보를 출마를 안 시킨 조국당에 보답을 하느라고 조국에게 사면을 해줬는데, 징역 2년 살 거를 8개월 만에 풀어줬는데, 그쪽하고 결탁을 해버려서 자기를 고립시키는 상황이 된 거죠. 아마 지금, 지금 앞으로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할지 아마 상당히 머리가 아플 겁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에는 청와대에서 전혀 사전에 논의가 없었다. 정청래하고 조국 합당하는 것이 정청래가 전혀 청와대하고 논의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패싱 논란이 일어나니까는 홍익표 정무수석이 갑자기 춘천관에 가가지고 아니야, 사실은 통보는 받았어. 우리가 패싱 당한 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통보를 언제 받았느냐? 그러니까 말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게 이 정청래가 조국한테 이야기한 그 시점인데 그건 정확히 말 못해. 이렇게 합니다. 통보는 받았어. 패싱 당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또
그 일부 언론은 오늘 다 그렇게 몇 군데가 썼습니다. 그 최근에 일정 기간 동안 이재명하고 정청래가 교감이 있었다. 이 보도가 몇 군데서 나왔습니다. 교감이 있어서 이 합당을 한 거다. 패싱당한 게 아니다. 그런데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현주, 황명선, 강덕구 이 세 사람이 확인을 했답니다. 청와대에. 아마 이재명에게 직접 확인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최고위원들이니까는. 친명계 최고위원들이니까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이재명에게 제가 볼 때는 확인을 했겠죠.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다고 하더라. 정청래하고 교감 없었어. 확인 결과, 그냥 확인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확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이죠.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다. 과거에 원론적으로 합친다는 언급 정도의 원론적 언급 수준이 있었을 뿐, 어제 정청래가 발표한 것은 이 대통령실하고 사전 공유된 사안이 전혀 아니다. 혼자 일방적으로 해버렸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언론 플레이를 한 것처럼 정청래가 또 언론 플레이를 해서 청와대하고도 다 상의가 됐어.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의구심을 제기를 합니다. 자기들 확인을 해보니까는 전혀 교감이 없었어. 정청래 혼자 그 개인 플레이 한 거야. 이렇게 됐죠. 근데 이게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명이 패싱 당하면은 이재명 나름대로 일종의 좀 그 왕따를 당하고 앞으로 또 다른 일에서도 여당의 협조를 못 받죠. 완전히 이제 패싱 당하고 그냥 이재명은 이 정청래하고 조국하고 합친 당 그거는 이제 문재인 세력이 들어와서 다 장악을 해버리니까 이재명은 기댈 데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패싱 당했다고 이렇게 비치면은 또 너무 이제 고립되는데 근데 이걸 적극적으로 정청래하고 상의를 했다. 상대당 통합을 한 걸. 그러면은 이건 또 뭐가 되냐 하면은 당무 개입 논란이 일어납니다.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죠. 그런데 특정 정당이 합당하는데 적극적으로 또 개입을 했다고 하면은 당무 개입 논란이 일어나죠. 이거 잘못하면 헌법 위반입니다.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난감한 입장이 돼버린 거죠. 이재명 쪽에서는. 이것을 패싱당했다고 하기도 그렇고 내가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 하기도 그렇고 이런 상황이 지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오늘 문화일보가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여권 관계자 발로 이재명이 민주당 지도부 만찬 당일 지난 19일이죠. 정청래하고 왔을 때 정청래를 따로 만났다. 그때 정청래가 합당 얘기를 했다. 그 여권 관계자가 이야기했다. 그때 이제 사전에 논의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민주당 공보국이 공지문을 냅니다. 그거 오보야. 전혀 사실이 아니야. 당일 만찬에서 합당과 관련한 일체의 발언과 대화가 없었어. 당은 합당 제안에 대해 사전에 정무수석에게 알렸다. 통보했다. 공식적으로 홍익표가 이야기한 건. 그리고 어제 홍익표가 사전에 당대표에게 전달받았다고 발언한 것이 팩트고 다른 정청래가 합당 제의와 관련해서 이재명과 전혀 논의한 바가 없다. 이걸 다시 한번 밝힌다. 이렇게 딱 선을 그어버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전에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당무 개입 논란이 일어나는 거 그렇죠. 당무 개입 논란이 일어나는 거는 사전에 회의 없었어. 그냥 이제 통보만 받았어. 다 결정해놓고 통보만 받은 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사전에 조율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패싱을 당했어도 문제고 개입을 했어도 문제고 그러니까 이게 그 하루아침에 이게 잠복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친명 쪽에서는 이렇게 조직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김어준은 제가 어제 김어준도 정청래의 배후에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김어준이 오늘 방송에서 조국당하고 합당을 제안한 정청래 대표를 욕먹을지도 모르지만은 당 대표로서 했어야만 하는 일을 했다.
그대로 적극적으로 엄호를 또 하고 나섰습니다. 이 뒤에는 이 문재인 세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그냥 단순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뭐 정청래 당권 장악 뭐 이런 차원을 넘어서 이 주류 지금 자기들이 정권을 잡았으니까는 좌파가 정권을 잡았으니까는 이 주류 싸움을 주류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게 좌파의 주인이냐 이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조국을 상징적으로 정청래가 걸어들여서 친문, 친청 이게 연합을 하고 그 뒤에 이제 김어준도 있고 뭐 문재인도 있고 그리고 이 친명을 이제 내치기 위한 그런 작업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부 다 이렇게 막 반발을 하고 하는데 친청 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죠. 대표적인 인물이 박지원, 최민희 이런 사람들이 정청래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참 공교로운 일이 조금 전에 보도가 됐습니다. 박지원하고 정청래가 적극적으로 최민희가 박지원하고 최민희가 적극적으로 정청래를 옹호를 하고 있는데 지금 친명하고 갈등하는 상황에서 참 또 이것도 공교롭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나온 보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TV조선 단독 보도입니다. 경찰이 갑자기 최민희 딸 축의금 의혹 첫 강제 수사 착수 국회 사무처 압수수색을 했다. 공교롭죠. 이거 그동안 수사도 안 하고 이게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수사도 안 하고 저쪽 보니까는 작년 11월에 이 고발을 한 최민희를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을 한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운영자 김세희 씨를 불러서 고발인 조사를 한번 진행을 했네요. 11월에. 그러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강제수사 착수를 해서 축의금 의혹을 파헤치겠다. 그때 국정감사 기간 동안 피감기관으로부터 자녀 축의금을 받아서 챙겼다. 그 의혹에 관련해서 첫 번째 강제수사에 들어갔는데 이것이 공교로운 것이 친청하고 친명하고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한 그 시점입니다. 여기 또 한 명 있죠. 친청. 장경태. 성추행 논란. 장경태도 아마 경찰에서 더 강한 수사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친청이기 때문에. 네. 정치에서는 가끔가다 보면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후일담을 듣거나 취재를 해보면은 서로 다 연관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정청래가 이재명을 패싱하고 조국하고 합당을 하겠다고 선언을 한 게 그냥 적극적인 게 절대 아니죠. 이 거대한 어떤 로드맵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고 거기에 대한 또 이재명 쪽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반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저게 꼭 그렇게 해서 그 첫 강제 수사를 들어갔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은 공교롭다는 생각은 듭니다.